네, 어느덧 우리 노동조합법 강의 6강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노동조합법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이 제도는 미국 노동법에서 일본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전해진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약간 서로가 이 법체계상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노조 활동을 보존해 주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점에서는 같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잘 보시면 이 부당이라는 이 말이 그 미국에서 이게 표현할 때 이제 unfair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그래서 영어로서 부당노동 행위는 unfair labor practices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에 좀 우리가 주안점을 둔다면 unfair한, 즉 페어하지 않은, 공정하지 않은 그러한 노동 관행을 좀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취지에서 미국 법에서 이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이 문제를 얘기할 때는 항상 노사 간의 공정성, 노사 간에 서로가 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는가, 또 나한테 불리하더라도 그것이 원칙과 기준이라면 지켜주는가 하는 그런 공정성에 입각해서 항상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부 그 사용자들께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드리면 왜 그 한국은 사용자만 부당노동행위가 있고 노조는 부당노동행위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가끔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법 체계를 이제 이해하지 못하셔서 꼭 우리만 사용자만 잘못한다는 식으로 규정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공정성을 회복하는 면에서 사용자가 이런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만든 게 이제 부당노동행위 제도입니다. 노조가 잘못하는 경우 우리는 노조가 불법 행위를 했다, 위법 행위를 했다 이렇게 해서 책임을 얼마든지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조에 대한 어떤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미국은 있는데 우리는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아마 노동법 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국에서의 이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그 교재 1페이지에 보시면 노동조합법 81조에서 이렇게 규정하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즉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가 하는 몇 가지 행동 유형들이 우리 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하는 점을 이해하시고, 노조에게는 이것을 적용하지 않지만 노조가 법을 위반하거나 잘못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위법행위나 또는 불법행위로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 이해하신다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어쨌든 이 제도가 한국에서 사용자를 어렵게 만들려고 만든 제도가 아니라 이미 미국에서 있고 그것도 일본으로 전달된 것이 우리한테 전해왔다는 거, 이것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은 헌법상 이 노동 3권이라는 게 없죠.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이미 헌법에서 노동 3권이라고 해서 이미 그 노동자의, 근로자의 어떤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특히 사용자가 이 노동조합의 어떤 노동 3권을 침해하는 그런 행동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어쩌면 노사관계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부당노동행위의 취지를 좀 잘 아시고, 그게 모든 사용자의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살펴보게 되는 그 4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부당노동행위로서 처벌받는 것이니까 그 점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당노동행위는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 설명할 때 4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4가지. 제일 처음에는 불이익 취급이라고 하는 것이죠. 불이익 취급. 네, 두 번째는 반노조 계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단체 교섭 거부. 네 번째 지배 개입, 경비 원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페이지에 나오는, 교재 1페이지에 나오는 그 법조문 잘 비교해 보시면 바로 이런 4가지 유형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불이익 취급은 1호하고 5호, 반노조 계약이 2호에 나와 있고 단체 교섭 거부가 3호, 지배 개입 경비원조 이것이 4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항은 1호부터 5호까지 5가지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1호와 5호는 똑같이 이 불이익 취급 이것을 유형화 짓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4가지 유형이 바로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사용자로서는 이런 4가지 유형을 노조에 대해서 행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노조의 노동 3권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어떤 유형의 행위들을 말하고, 만약 이런 부당노동 행위를 했을 경우
사용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범죄 행위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상적인 사용자시라면 이런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 노동 행위를 할 생각은 안 하실 거고, 또 부하들에게 그런 걸 하라고 시키지도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 이 부당 노동 행위인지를 모르고 자신이 그냥 노사관계를 좀 잘 해보려고 어떤 행동을 취하다가 본의 아니게 이런 문제에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유형들을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결코 우리 노사관계에서 부당노동행위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씩 유형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 부당노동의 유형 중에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이 이 불이익 취급이라는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불이익 취급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죠. 정당한 노조 활동.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것을 이유로 해서 그 조합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다 이 말입니다. 불이익한 어떤 처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시면 조합원에게 어떤 문제를,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부당노동 행위로서의 불이익 취급이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우선 그 조합원이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했는데 그것이 뭐 꼴보기 싫다, 마음에 안 든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불이익을 주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불이익 취급이라는 부당노동 행위가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 우리가 유의해 볼 점은 우선 그 조합원이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해야 됩니다. 정당한 노조 활동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2강에서 배우셨듯이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그 정당성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요건이 근무 시간 중에는 노조 활동하면 안 된다. 두 번째, 회사의 시설 관리권을 존중해야 된다. 세 번째,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지켜준 그런 조합원의 활동,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사용자가 어떤 불이익을 준다면 그때 비로소 불이익 취급으로서의 부당노동 행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조합원이 어떤 부당노동 행위가 사용자가 부당노동 행위 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뭐 진정을 하거나 고소를 하거나 하시려면 우선 노조원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해야 된다는 점, 이 점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조합원 스스로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못했다고 할 때 그것이 어떤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했다고 하면 그 경우에는 불이익 취급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우리가 서로 잘 안다면 사실은 알고 보면 이 부당노동 행위는 서로가 법을 잘 지켜가는 가운데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부당, 언페어한 행동이 노사관계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려는 제도니까 결국 서로가 페어플레이, 서로가 페어플레이를 한다는 그러한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불이익한 처우를 한다 그랬는데 이 불이익한 처우는 도대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많은 것이 징계겠죠. 심지어 이제 해고까지 하는 경우, 이 경우가 제일 많은 불이익 취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많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승진에서 늦춘다든가 그런 경우들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종종 보는 경우에 이 어떤 이 조합원을 왕따시키는 것. 조합원을 갖다가 좀 직장 내에서 이렇게 괴롭힘을 주는 거. 만약 그것이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그렇게 괴롭힘을 준다면 그것도 불이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 측의 어떤 경영자나 관리자가 만약 그런 식의 지시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바로 불이익 취급으로도 판단될 수가 있다는 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이익 취급의 유형으로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어떤 인사처분이나 징계처분들이 이제 많이 문제되는데, 실제로 이제 법적으로 이 다퉈지는 경우를 보면 주로 이런 거죠. 회사는 정당한 징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회사는 정당한 징계를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노조는 아니다, 부당노동 행위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판례가 그동안 이제 약간의 그 기준을 바꿉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걸 생각해 보시죠. 근로자 세 분이 있습니다. A, B, C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요 A만 노조원이에요. 그리고 B와 C는 노조원이 아닙니다. 비노조원입니다. 근데 이 세 분이 어느 날 같이 숙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숙직을 하다가 뭐 오랜만에 모였는데 고스톱을 한번 치자요. 이렇게 고스톱을 쳤단 말이죠. 그러다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숙직하다가 도박을 하면 뭐 당연히 그 징계 사유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처분을 받아보니까 노조원인 A에 대해서는 3개월 정직. 3개월 정직이 나옵니다. 근데 이 B 노조원인 B와 C에 대해서는 견책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정직과 이 견책이라는 그 징계에 있어서 좀 차별이 있는 이런 식으로 내는 거죠. 그럼 얼른 생각할 때, 이거 A가 노조원이니까 이게 중징계를 한 것이다. 이거는 부당 노동행위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의 판례에 의하면 이 징계 사유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의 징계를 하든 간에 그것은 권리남용이라면 모를까 부당 노동행위는 아니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형평성이 없다는 이유로 권리남용이니까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건 별개의 문제지만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의하실 점은 정당한 징계라고 징계 사유가 있어서 절차를 밟아서 징계를 했다면 그것은 노조가 주장하는 식의 어떤 부당노동행위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점, 이런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부당노동행위로서의 불이익 지급을 주장하려면 바로 그 노조원, 조합원 스스로도 정당한 조합활동을 해야 했을 때만 그러한 불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 이걸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이익 지급에 대해서는 그러한 법적 기준들을 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당노동 유형이 뭐였죠? 반노조 계약이라고.